여러분, 전월 실적이 30만 원인 카드로 이번 달에 30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실적을 충족한 게 아니에요. 카드 한 장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연 25만 2천 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실적 채우느라 매달 채웠나 안 채웠나 신경 쓰기가 번거롭잖아요. 이 카드는 전월 실적 없이 할인이나 적립을 제공하는 무실적 무조건 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습관은 레빗데빗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인 요 마이크를 장착하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와! 이렇게 유튜브용 아이템도 장착했으니까 구독자분들께 조금 더 좋은 영상과 음질로 전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계속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드렸었잖아요. 신용카드는 다양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쓸 거라면 기왕이면 혜택을 많이 주는 신용카드로 쓰는 게 좋겠죠? 잘 활용하면 너무 좋지만 잘못 쓰면 과소비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똑똑하게 활용해야 하는 게 바로 신용카드인데요. 직접 엄선해서 선별한 현 시점 최고의 신용카드 조합과 더불어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위험 없이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꿀팁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레빗데빗. 저는 사실 카드 단종 감별사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카드는 족족 다 단종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혜택 좋은 카드를 잘 선별해서 사용한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제가 카드를 고르는 기준과 어떤 카드를 사용했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카드를 고르는 기준 첫 번째는 전월 실적이 까다롭지 않은 카드인데요. 여러분, 전월 실적이 30만 원인 카드로 이번 달에 30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실적을 충족한 게 아니에요. 전월 실적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똑똑한 우리는 전월 실적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면 카드 설명 페이지 하단에 아주 작게 나와 있는 전월 실적 기준과 제외 항목들을 잘 보시고 카드를 골라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금, 상품권, 연회비, 등록금 등등은 제외되는 카드가 대부분이고 잘 보셔야 할 게 할인이 적용된 결제권이라고 적혀 있으면 내가 만약 배달 10% 할인 카드로 2만 원을 18,000원에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할인받은 2,000원은 빼고 18,000원은 실적을 인정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할인 2,000원 받았으니까 할인 받아서 결제한 18,000원 모두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다면 카드 혜택을 본 모든 결제는 내가 결제를 했음에도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전월 실적이 30만 원이라도 할인받은 건 다 실적에서 제외되니까 전월 실적 기준 금액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건 30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돈을 40만 원은 써야 실적이 채워지는 거죠. 혹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전월 실적 부분을 잘 따져보고 좋은 카드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카드를 고르는 기준 두 번째는 실속 혜택입니다. 사실 신용카드 혜택의 무서운 점이 실적을 채우기 위한 소비, 혜택을 받기 위한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월 실적 30만 원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 내가 23만 원을 채웠으면 왠지 실적 아까워서 무리해서 7만 원어치 추가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OTT 구독 할인을 해주는 카드라면 원래 내가 구독하고 있지 않던 것도 왠지 혜택을 보기 위해 구독해볼까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내가 돈을 써야지만 혜택을 보는 카드 말고 내가 필수로 쓰는 돈에서 알아서 할인을 받는 카드를 고릅니다. 특히 저는 자취생이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 있죠. 관리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20-30만 원은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서 사용합니다. 내가 돈을 쓰는데 돈을 썼다고 인정을 못 받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맞죠? 레빗데빗.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신용카드를 사용했었냐면 우선 첫 번째로 지금은 단종이 된 T 프리미엄 KB 국민카드인데요. 통신비 부담을 많이 덜어줬던 효자 카드입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혜택을 보면 통신비 월 10% 할인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최대 한도가 5,000원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 한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던 카드입니다. 5,000원이 한도면 내가 월 6만 원의 통신비를 낸다고 가정하면 6만 원의 10%는 6,000원이지만 5,000원이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5,000원의 할인만을 받게 되더라고요.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카드 한 장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연 25만 2천 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관리비 한 달치를 공짜로 사는 수준인데요. 이게 신용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조금 신용카드의 위력이 와 닿으시나요? 또 이 카드가 좋은 점이 관리비, 통신비, 상품권 구매금이 전월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자취생 같은 경우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 고정비를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고정비 빼고 남는 돈 5에서 1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채우면 전월 실적 채우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두 번째 카드로는 지금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SKT 우리카드입니다. 이 카드도 작년 말에 신규 발급 단종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유효기간이 27년까지라서 아직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카드 역시 통신비 혜택으로 고른 카드인데요. 첫 번째 카드는 통신비가 55,000원 미만이라면 혜택이 확 떨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감사하게도 통신비 3만 원을 부담해주는 복지가 생기면서 갑자기 제 통신비가 2만 원대로 확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첫 번째 카드의 장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서 지금 사용하는 이 두 번째 카드로 갈아탄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더 괜찮은 카드가 없는지 알아보고 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카드로 조정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이제 단종 카드 말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바로 발급이 가능한 카드로 추천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기준으로 엄선을 했고요. 전월 실적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쓰기에 적당한 30만 원 선부터 가족 단위가 쓰기에 좋은 50만 원까지 상황에 맞게 메인 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보시죠. 네, 제가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신용카드를 샅샅이 비교를 한 다음에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관리비가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카드와 그렇지 않은 카드로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저 같은 자취생분들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관리비를 실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정말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먼저 관리비가 가능한 카드 중에 추천드리는 카드는 이 다담 카드와 신한 미스터 라이프 카드인데요. 연회비와 전월 실적은 15,000원, 30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할인 혜택으로는 통신, 대중교통, 주유소, 인터파크, 테마파크, 해외 가맹점 또 내가 선택하는 항목에 대해서 최대 7,000원 한도로 할인을 주는 다담 카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최대 할인을 합치면 한 달에 29,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피킹률이라고 나와 있는 건 9.67%인데요. 내가 실적을 채운 거에 비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피킹률입니다. 보통 5%가 넘으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9.67%면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또 신한 미스터 라이프도 비슷합니다. 공과금 10% 최대 3,000원, 타임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밤에 택시를 이용하거나 낮에 편의점을 갔을 때 최대 만원까지, 주말에 맞들 이용하면 또 최대 3,000원 할인이 있습니다. 합치면 최대 할인은 16,000원으로 피킹률은 5.3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담 카드가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월 실적의 함정이 이 다담 카드에는 있습니다. 보시면 할인 적립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인받은 금액은 모두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30만 원이 실적이지만 사실상 40만 원 넘게 써야 이 실적을 채울 수가 있다는 말이죠. 두 개를 잘 비교하셔서 나는 이거 할인 빼고도 30만 원은 채울 수 있어요 하면 다담 카드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신경 쓰기가 힘들어요. 그냥 딱 실적이면 실적 30만 원만 채울래요 하는 분들은 신한 미스터 라이프 카드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관리비가 실적에 인정되지 않는 카드 중에 괜찮은 카드인데요. 추천드리는 카드는 탭탭오와 올바른 플렉스 카드입니다. 각각 연회비랑 전월 실적은 동일하고요. 얘네 둘 다는 전월 실적에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피, 쇼핑, 대중교통, 통신비 등등 이런 할인은 각 비슷합니다. 근데 농협카드가 2,000원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런페이 NH 앱 카드로 내가 결제를 하면 결제할 때마다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걸 최대 2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00원이 포함돼서 한 달에 최대 3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요.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카드는 이 올바른 플렉스 카드에 공항 라운지를 연 1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천공항 마티나 라운지가 5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올바른 플렉스 발급 받으셔서 이 혜택까지 활용을 하시면 피킹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로카 365 카드입니다. 연회비 2만 원에 전월 실적 50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가능하고요. 내가 50만 원은 채울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카드예요. 왜냐면 관리비 10%, 공과금 10%, 대중교통, 통신비, 배달, 보험, 학습지, 아이들 학습지 있다면 좋겠죠. OTT 구독 할인까지 굉장히 쏠쏠한 실속 혜택들만 모아져 있는 생활비 집중형 카드입니다. 최대 월 36,500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피킹률은 7.3% 정도입니다. 얘는 전월 실적에 함정이 없어요. 쓰는 족족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메리트가 있는 카드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메인 카드 실적을 다 채웠다면 서브 카드로 쓰기 좋은 적립 할인형 카드인데요. 서브 카드도 실적 채우느라 매달 채웠나 안 채웠나 신경 쓰기가 번거롭잖아요. 이 카드는 전월 실적 없이 할인이나 적립을 제공하는 무실적 무조건 카드입니다. 같이 보시죠. 네, 정말 다양하게 비교를 해봤고 여기서 추천드리는 카드는 롯데 라이킷 1.2와 고트비시 바로카드 두 가지가 가장 혜택이 좋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각각 연회비는 만원, 12,000원이고요. 혜택은 롯데 라이킷부터 설명드리면 국내외 가맹점 무조건 1.2% 할인, 그리고 온라인은 결제할 때 1.5% 할인이 되는 카드입니다. 단 조건을 보시면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상품권, 교통 등은 할인이 제외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그냥 결제할 때마다 알아서 할인을 해주니까 모아보면 쏠쏠히 쓰기 좋은 서브 카드입니다. 다음으로 고트비시 바로카드는 100만 원까지 국내 1.5% 좀 더 높죠. 해외 3%, 해외는 더블입니다. 적립입니다. 얘는 할인이랑 달라요. 얘는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는데 페이북 머니 포인트를 받아서 나중에 1대1로 현금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100만 원 초과하면 국내 1%, 해외 2%로 다운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애플페이 꼭 쓰고 싶다 하시면 현대카드도 제로 에디션도 잘 나왔으니까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연회비가 8,000원으로 저렴한 딥드림 카드도 추천드립니다. 딥드림 카드는 자주 가는 영역 2.1%, 많이 이용한 영역 3.5% 좀 적립률이 높아지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단 실적 30만 원 이상 시에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점은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농협카드도 있었고 위시올 카드도 역시 1% 정도 할인을 제공하는 무실적 카드니까요. 잘 비교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드테크 분야인데요. 신규 발급 이벤트로 캐시백 혜택 등을 누리고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수입을 챙겨가는 걸 카드테크라고 부릅니다. 국내에 정말 많은 카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만 해도 6개월은 거뜬히 지나가서 또 내가 신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시면 월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부수입으로 낼 수 있는 하나의 재테크 방법입니다. 물론 조금 귀찮은 점도 있긴 한데 5분이면 카드 하나 발급하는데 10만원대 혜택이니까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매달 하는 건 아니지만 대여급 혜택이 나왔을 때 종종 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니모 카드를 들고 와봤는데요. 4월쯤에 제 쇼츠랑 릴스에도 올렸는데 이 카드를 신규 발급하고 10만원을 결제한 후 15만원을 캐시백 받았습니다. 완전 쏠쏠하지 않나요? 찾아보니까 지금은 20만원 결제 시 13만원 혜택으로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그래도 13만원이 어딥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드테크라고 검색하시면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나 영상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 참고하셔서 꾸준히 부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추천드렸던 카드들도 캐시백 이벤트를 많이 하는 카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만들 거면 연회비를 캐시백 해주거나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얼마를 캐시백 해주는 이런 혜택도 챙겨가면서 발급하시면 더욱 좋겠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잘 쓰는 꿀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카드값 연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신용카드는 신용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신용도는 나의 대출 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의 신용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카드값 대금일에 내 연결 계좌에 카드값만큼의 돈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보통 파킹 통장에 현금을 보유하면서 돈을 잘 굴리다가 카드 대금 납부일 전날에 캘린더 알림 설정을 해두고 카드 대금만큼 해당 계좌로 이체를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절대로 리볼빙은 안 됩니다. 리볼빙이란 일정 비율만 먼저 결제를 하고 이월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카드값이 100만 원인데 돈이 없어서 리볼빙을 선택하면 최소 결제 비율 10%인 10만 원만 내 돈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는 2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게 이자가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0% 후반대입니다. 이걸 갚지 못하면 계속 이자가 무섭게 불기 때문에 순식간에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 카드 대금을 못 낼 만큼의 과소비는 절대로 안 되고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소비 통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팁은 신용카드도 체크카드처럼 그때그때 대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즉시 결제, 바로 결제 등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카드 어플에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을 바로바로 결제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내가 이번 달에 조금 돈을 많이 쓴 것 같다. 아니면 오늘 너무 큰 결제를 했다. 이걸 잊고 살다가는 카드값 관리가 안 되겠다 하시면 바로바로 그냥 납부를 해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결제일 꿀팁입니다. 결제일을 보통 월급날 근처인 20일에서 25일 또는 매달 1일로 설정해두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사용금액과 실적의 날짜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일이 25일이라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의 이용금액이 청구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월 실적은 보통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으로 카운팅이 되고 나의 결제 대금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금액을 내게 되니 혼돈이 올 수가 있고 한 달 동안의 내 소비 패턴을 한눈에 파악하고 예산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로 설정해두는 게 가장 깔끔할까요? 카드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진과 같이 12일에서 14일 사이로 설정을 해주시면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그대로 카드 대금으로 청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적 관리나 소비 관리하기가 훨씬 깔끔하고 쉬워지겠죠? 마지막 꿀팁으로는 대출자들 주목해주세요. 우리 대출 받을 때 금리 할인을 위해서 부수 조건 명목으로 해당 은행의 신용카드를 만들고 사용하는 조건이 꼭 있잖아요. 이때 그런가 보다 하고 은행 직원이 만들어주는 아무 카드나 그냥 받아서 써야 되니까 써야겠다 라고 사용하지 마시고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은행에 내가 원하는 카드로도 인정이 되니까 잘 따져보시고 조금 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발급받으셔서 이왕 필수로 써야 하는 거 혜택 많이 받으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금리 할인 조건으로 국민은행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카드를 비교해보고 제가 앞에서 추천드린 서브카드의 후보였던 이 위시올 카드를 선택해서 서브카드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부수 조건으로 카드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카드 변경이
사용이 가능할 테니까요. 내가 정말 혜택 없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하시면 과감히 버리시고 이번 기회에 좀 괜찮은 카드로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추천과 또 조금 더 똑똑하게 쓰는 꿀팁들을 전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카드 선택하셔서 우리 이왕 돈 쓰는 거 혜택 잘 챙겨받으면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